유하 안녕하세요. 갤럭시 폴드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사전 예약 끝나기 전에 업로드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바로 단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결국엔 무게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뭐 평소 사용할 때는 크게 무게의 단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누워있으면 이 자기 전에 또 핸드폰, 스마트폰 하는 게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거나 이제 이러면 태블릿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속 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작은 폰보다는 이게 스태미너가 좀 떨어지죠. 이 팔 힘에 스태미너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파지 자세가 생각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 벌서는 느낌 이거 아시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 이거 팔 그 느낌이 좀 더 극대화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팍 떨어뜨리면 이 내 대가리가 깨지는 것도 걱정인데 이 핸드폰 깨질까봐 이게 무시무시해요. 이게 걱정이 무시무시해. 이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나 여기 부분 이게 살로 이렇게 눌려요, 살짝. 그래서 오타가 좀 들어가요. 이게 손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야지 핸드폰 쓰기가 편해요. 두 번째는 힌지 부분. 여기 힌지 부분 있잖아요.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 안쪽 말고 이 바깥쪽 힌지 부분. 여기가 잘 긁혀요. 보이려나? 요 보이죠? 하얗게. 이 힌지 부분이 이게 케이스를 끼우면 문제가 없는데, 이 가뜩이나 이게 폰의 크기가 크고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려면은 여기가 이렇게 큰 케이스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케이스를 껴야 될 텐데, 이 핸드폰도 큰데 이 불편한 큰 케이스를 낄 수가 없잖아요. 엄청 커지니까. 이거 이 상태로도 주머니에 잘 안 들어가요. 케이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얘는 화면이 두 개고 이게 접히는 면이 있으니까 케이스를 두 개를 껴야 되잖아요. 이쪽 화면, 이쪽 화면. 안쪽은 당연히 씌우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 부분을 얇은 걸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얇게 덮으려면은, 왜냐면 핸드폰이 무거우니까 케이스도 무거운 거 사면 안 되잖아요. 얇게 덮으려면은 이렇게 얇은 거,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얇은 걸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걸 끼우다 보니까 맨날 부러져. 여기 모서리 부분이. 예, 보이려나? 맨날 부러져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거기다가 케이스가 또 두 개니까 일반 폰 케이스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고 무거우니까 웬만하면 생폰으로 쓰는 게 좋죠? 근데 다른 폰보다 그래도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딱 떨어뜨려 봤는데 이거 떨어지면서 화면이 바로 깨졌어요. 한 번 떨어뜨렸는데. 지금 1년 넘게 쓰면서 한 번 떨어뜨렸다고. 근데 바로 화면이 개박살 났어요. 떨어뜨리면은 개박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리고 넓으니까. 네 번째, 디스플레이 강성. 접어놓고 떨어뜨리면 이쪽 디스플레이는 이게 접히는 유리가 아니라서, UTG가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 안쪽은 UTG라서 이 소재가 얇고 이게 낭창낭창한 유리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얇은 유리.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유리는 특성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가 깨졌는데, 그 유리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 이 살얼음 깨지듯이 여기가 얇으니까 쫙쫙쫙쫙쫙 하면서 전부 다 깨져버리겠죠. 그리고 터치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유리가 신기술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한두 푼 하겠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액정들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일반 액정 값의 몇 배는 되는 겁니다. 한번 깨지면은 난 죽었다. 이거 복명복창하고 이게 해야 돼. 제가 이거 한번 딱 떨어뜨렸을 때 펼쳐놓고 딱 깨졌거든요. 와, 진짜 이거 그냥 개박살 나더라고. 엄청나게 수리비 비싼 걸로 기억합니다. 5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전 예약 구매 유저라서 유리를 한번 무상으로 갈아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단점. 다섯 번째, S펜. S펜은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게 있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좀 사용했어요. 근데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납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노트는 이게 수납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수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써야 되는데 필요할 땐 없는 거지. 이걸 따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S펜 케이스를 또 이 케이스에다가 사서 수납하고 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휴대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게 튀어나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S펜을 써야 되나? 이 전화기를 써야 되나? 그리고 S펜을 기기 내에다가 이게 수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딱 해주면은 배터리 용량이나 뭐 어떤 기능이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구조적으로 이게 크기가 여기 안에 뭐 전자 장비가 엄청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못 넣으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머니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이게 주머니가 얘는 바지가 그나마 커서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 그냥 핸드폰도 튀어나오는데 얘는 2배로 튀어나온다고 보면 돼요. 걷는 걸음마다 이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게 불편해서 무조건 손에 들고 다녀야 되고 이 바지 주머니 다 늘어나가지고 바지가 망가집니다. 비싼 바지 입고 이 핸드폰 쓰면 안 돼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머니에 폰 넣고 자전거 타면은 핸드폰 떨굴까봐 겁이 나서 이 가방 같은 데에다가 넣어놓고 타거나 폰을 이렇게 쥐고 이러고 탑니다. 자전거를. 이것도 진짜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6번째인가? 7번째 배터리. 저는 물론 지하철을 타지 않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핸드폰 충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1시간 이상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 보조 배터리는 필수로 들고 다녀야겠죠? 그러면은 무게가 삼겹살 한 근, 뭐 치킨 한 마리 무게가 됩니다. 이거 뒤지게 무겁네. 뒤지게 무거워. 이거 뒤에다가 보조 배터리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새끼손가락 부러지지. 뒤지게 무거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나가실 때는 무조건 완충해서 나가세요. 항상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배터리 100%인지 만들어 놓고 출격을 하세요. 이런 보조 배터리 안 써도 되잖아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하지 말고 독서를 하세요. 그냥 독서를. 이거 핸드폰 이래가면서 이거 써야 돼. 이게 핸드폰 화면이 크고 또 화면이 이게 앞뒤로 있으니까 배터리가 줄줄 녹아버리겠죠. 이거 어느 정도로 배터리가 이게 부족하냐면 합정역에서 파주 아울렛까지 충전 안 하고 내비 보면서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틀고 이게 티맵 보잖아요. 그럼 한 30-40% 날라가 있어. 가는 데만. 그리고 충전 안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보면은 얘가 막 힘이 없어서 절전 모드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얘가 막 배터리 없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안 돼. 막 이렇게 내면 분명 배터리가 작은 건 아닐 텐데 이 화면이 많고 이게 또 120Hz 주사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배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충전해야지. 게임 하시는 분들 특히 사지 마세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뭐 게임하는 거 유튜브에 보면은 막 뭐 게임하는 장면 보고 있어서 막 사고 싶은 뽐뿌가 있는데 그거 막 고사양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막 주르륵 막 배터리 설사하고 그러니까 게임은 닌텐도로 하세요. 그러고서 이 폰을 사시든가. 이 폰은 핸드폰 게임용 아닙니다. 다른 폰 하나 더 사서 그걸로 게임하고 얘로는 다른 거 하세요. 뭐 증권 앱이나 뭐 이런 리포트 보거나 저처럼 뭐 책을 보거나 이런 거. 책도 이거 밝기 제일 줄여놓고 하세요. 이거는 충전 케이블 긴 거 꼽아놓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용도의 폰이에요. 뭐 인터넷에서 막 뭐 갤럭시 폴드 게임 막 화면 틀어주고 시원시원하게 뭐 보이고 그럼 막 사고 싶잖아요.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용도로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잘한 부분 좀 얘기해드리면 이게 앱 호환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떤 앱은 펼쳤을 때 봤다가 접어서 보면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재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자동으로 재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보던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앱이 재시작이 돼버리면서 로그인을 새로 해야 되거나 뭐 지문 인식을 새로 해야 되고 이게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은행 앱이나 증권 앱을 자주 사용하는데 은행 앱, 증권 앱은 보안 때문에 무조건 재시작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로그인 됐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앱이. 그리고 이거 핸드폰 케이스 안 씌우면은 눕혀놨을 때 덜그럭거려요. 양쪽 면에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를 씌우지 않으면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하면 덜그럭거려요. 높이가 차이 나가지고. 오늘은 갤럭시 폴드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하지만 저는 사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핸드폰 화면이 큰 게 너무 큰 장점이고 소리가 스테레오로 나와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화면이 크니까 가독성이 좋습니다. 뭐 위아래로 렛터박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일반 폰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솔직히 좀 기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면 전 5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무조건 플립으로 가고 남자는 사나이의 폰 갤럭시 폴드로 갑니다.
이제 노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가 노트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갤럭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저는 갤럭시로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쓰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